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후 처음으로 선거 절차 없이 차기 총무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 고불식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이어 당선 기자회견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 불자회의 초대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제주대학생 이유빈 양의 위패가 안치된 제주 관음사 영락원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마애부를 주제로 세 나라 전문가들이 경북 경주에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당선된 진우 스님이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교육원장 등 종단 소임을 두루 역임한 진우 스님은 이로써 94년 종단 개혁 후 처음으로 선거 절차 없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무투표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원로회의에 앞서 진우 스님은 자격심사 통과 이후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원로회의 의장 대원 스님 등 원로 스님들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다수의 원로위원 스님들은 진우 스님이 선거 없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원로회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종단 하학 차원에서 선거가 없이 유례 없이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결정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진우 스님은 백운 대강백의 문화로 출가하였고 교육원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한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종단 안정과 종단 발전을 위하여 원장직을 맡겨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우 스님은 고불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의 화평과 불교 중흥의 두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기간 중 밝힌 종단 운영의 3대 기조인 소통과 교구, 포교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화평과 불교 중흥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기꺼이 굴리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후보로 말씀드린 3대 정책의 기조인 소통, 교구, 포교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중앙종의 모든 종책 모임의 지지를 받으며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이 된 진우 스님은 앞으로 종단 행정대표로서 더욱 몸을 낮춰 입법부인 중앙종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다는 것은 또 반면에 혹여 자신감이 오히려 넘쳐서 놓치고 넘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잘 모를 때, 잘 모르는 것은 먼저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1961년 강릉에서 태어난 진우 스님은 72년 강릉 보현사로 출가했습니다. 78년 보현사에서 관흥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98년 통도사에서 청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이었던 은사 백운 스님의 뜻에 따라 완도 신흥사와 부산 미륵사 등에서 일찌감치 종무행정을 익혔습니다. 2012년 백양사 교구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사서실장 등 주요 부서장과 총무원장 권한대행까지 맡으며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선거 없이 총무원장에 오르며 종단 새 역사의 주역이 된 진우 스님. 앞으로 펼쳐 보일 불교 중흥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진우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뒤 곧바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을 부처님 전에 알리는 고불식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이어 당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임기 4년 동안 종단 운영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이 확정된 진우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향과 꽃을 올립니다. 참석한 대중 스님들과 함께 불전 3배가 이어지고 축하 꽃다발에 안기자 진우 스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조계종 중앙무대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37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 불교계 안팎의 위기 속에서 종단 최고 책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고불식 직후 이어진 첫 공식 기자회견. 진우 스님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한국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탈종교화에 따른 불자 인구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입니다. 지혜로운 포교를 통해 사회의 유익함이 더욱 정장된다면 불교가 나아가는 길은 더없이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는 출가자 감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원장 선거 직전까지 교육원장을 지낸 만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가 제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진중하게 경청할 것이며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고견들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종단의 수행 가풍을 드높이고 청정 승가를 유지해야 하는 일도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손꼽힙니다.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 문화는 국가와 사회의 자긍심이기에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법을 이어가는 안정적인 수행 가풍은 종단 활동의 저력으로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4년간입니다. 집권 이전부터 향후 종단 운영한 구상에 몰두하면서 산적한 불교 현안을 해결할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총무원 부실장 인선 작업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용산시대를 연 대통령실 불자회의 초대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이진복 대부회장은 대한민국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처님 자비 정신을 새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부산 출신 3선 국회의원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새롭게 이름 붙여진 대통령실 불자회 초대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심 있는 불자이자 책임 있는 공직자인 이진복 회장이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함께하며 호국과 전통문화 정수를 지켜온 불교의 가르침을 국정에 반영하여 민생의 안정과
세계 문화 강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불자의 즉 청불의 시대를 지나 대불의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저는 청불회의 시작과 대불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고 또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전에 헌화한 이진복 회장은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에 힘을 쏟고 불교계 현안 문제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불자들이 맡은 국정 업무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키워가는데 불교계가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공덕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저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복 회장과 손을 잡고 불교계 수건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수건이나 민원들이 약속대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로 따지면 공약하신 대통령이 주 채무자고 저희들은 연대보증인인 셈인데 저와 이진복 회장이 주 채무자라는 기본으로 열심히 챙기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회에는 공직사회 불자들이 굳은 사명감과 깊은 신심으로 화합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불자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온 나라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불교계의 수건과 해결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출발에 나선 대통령실 불자의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11일 만에 뇌경색으로 숨진 제주 대학생 이유빈 양의 위패가 제주 관음사 영락원에 안치돼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음사 영락원을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정부 차원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제주교대 여대생 이유빈 양. 지난해 7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고 이유빈 양의 위패는 제주 관음사 영락원에 봉안됐습니다. 대표적 불자 광역단체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인과 단체장으로는 처음 이곳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얘들아 미안해. 앞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주지부는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갖는 등 국민 안위를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백신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국민이 2,000명이 넘어 죽는데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냐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을까? 매일매일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앞에 참 이렇게 했던 나라 이거 맞냐 이거죠?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거야 이렇게? 지난 9월 1일 기준 제주 지역 백신 중증 의심 사례는 23건이며 백신 접종 이상으로 숨진 사례는 38명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의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7월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지난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부처, 국회 등에 전달이 되었고 정부에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길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백신 거부자들의 선결 조건 1순위는 이상 반응 시 정부가 책임진다면 접종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마에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경북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경주와 중국 진안시, 일본 오이타현은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문화유산 마에부를 탐구하며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경주 지역 마에불의 과학적 진단과 관리 체계를 발표했고, 일본은 우스키 마에불 보존을 주제로, 중국은 마에불이 있는 석굴의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고대 삼국이 꼽히온 찬란한 불교 문화, 그중에서도 바위에 새긴 마에불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경외감이 듭니다. 각 도시가 보유한 마에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각국이 이러한 마에불, 나아가 석굴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 전문가들이 불교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불교적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돕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평화로 가는 길 화쟁,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총 3분 16장으로 구성됐고, 신라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비롯한 갈등을 대하는 자세와 해결에 필요한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화쟁위는 설명했습니다. 화쟁위는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한 이해, 갈등에 따른 화쟁의 기본 원리 등으로 기초를 다지면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결에 필요한 입장, 갈등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이 손수 만든 조형물과 그림 등의 작품들을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은 어제 앞마당에서 개원 3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어 지난 6개월간의 아이들 활동과 성장 과정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에선 냅킨 아트로 만든 연등 작품과 붓글씨로 쓴 가훈, 내가 만든 우리 집 등의 작품과 아이들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부모님과 선생님이 남긴 편지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사 권성각 인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캐리커처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된 진우 스님도 당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시회를 직접 찾아 아이들의 작품을 둘러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러한 훌륭한 재주를 통해서 나중에 잘 커서 나라의 동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제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여파로 열지 못했던 아이들의 졸업과 수료를 기념하는 축제도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마곡사 말사 청량 포란사가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량 원각사 회주 정문 스님, 천안 성월사 주지 고우 스님 등이 참석한 법회에서 포란사 주지 자해 스님은 불사를 시작할 용기를 준 신도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포교에 앞장서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량 비봉산 자락에 위치한 포란사에 새롭게 들어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 지붕 형식의 목조 건축물로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200년 역사의 대웅전과 불상이 소실된 포란사는 자해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복원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당진 보덕사는 경내 특설무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한 제14회 호수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재개된 이번 음악제는 난타그룹 판타지아와 스리랑카 마하위아라 사원 담마 프렌즈팀, 베트남 전통예술문화팀의 공연 등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본행사에서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등의 내빈 축사와 호수음악제 운영단장 종광스님의 인사말,
미얀마 산티마 스님과 스리랑카 담마키띠 스님에 대한 성금 감사장 전달 등이 이어졌습니다. 종광 스님은 호수음악제는 음악이란 장르를 통해 분별 없는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화합의 음악제이자 흥겨운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행사가 끝난 뒤에는 보덕사와 서원사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배아연, 임찬, 국악가수 권미 등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서명종 포항원법사가 추석을 맞아 자비의 쌀 1,080포를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원법사는 사찰이 자리 잡은 신광면을 비롯해 포항 지역 15개 읍면동과 포항장애인 재활작업장 등 사회복지기관 단체 4곳에 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 가운데 1,000포는 원법사 신도들이 마련했고 80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위원장 동관 스님이 마음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포항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누는 쌀의 총량이 1,080포이지만 이 108의 불교적 의미를 되새길 때 1,800포가 될 수도 있고요. 10만 8천 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로 우리 이 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법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에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00포가 넘는 쌀을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제주도청지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며 하나 되기는 3,500만 원 규모의 덴탈 마스크 25,000장과 손소독제 21,000개, 물티슈 10박스를 제주도 내 어린이, 북한 이탈 주민,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천태족이 소외된 이들과 늘 함께하는 데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금용사가 청아한 마음을 키우는 하루란 주제로 1박 2일 일정의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금용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예불체험과 108배, 참영상,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오면 내 주위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게 또 이런 수련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참가 학생들은 템플스테이를 마치면서 또 참여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고 금용사는 겨울방학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